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보시면 강아지 오늘 털이 조금 좀 부시시합니다. 좀 전에 머리 깎고, 좀 전에 강아지 털 깎고, 그리고 샤워까지 했거든요. 강아지 샤워. 그렇게 해갖고 얘가 아직 얼굴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말랐네요. 아직 조금 덜 말라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좀 이렇게 좀, 하여튼 애가 좀 부시시합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이 급락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급락하거나 말거나 강아지 털이나 깎고 강아지 샤워나 시켜주고 중간중간에 핸드폰으로 그냥 한 번씩 호가창이나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FOMC 의사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긴축 쇼크가 재점화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긴축 쇼크가 재점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긴 했는데요. 오늘 아침하고 어젯밤까지 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이거 야 미국장 또 올랐네. 야 이거 S&P 또 오르려고 그러네. 분명히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이야기 했거든요.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서 테이퍼링 한다가 아니고 이제 다음번 FOMC 회의부터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긴축적이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주식시장 반응이 거의 없고 또 오르려고 하길래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이고 또 오를 모양이다, 한탕 거하게 해먹을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약간 좀 실망을 했는데,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코스피 꼬라지를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막 상승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오늘 한국 또 만기일이고 하니까 또 적당히 안 움직이겠구나, 하반경 직성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편안하게 봤거든요. 근데 웬걸 강아지 머리털 깎고 나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장이 급락을 해 있습니다. 코스피뿐만이 아니죠. 코스닥도 오늘 급락했죠. 오늘 양시장이 다 얻어맞은 겁니다. 양시장이 양사대기를 얻어맞은 날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한국뿐만이 아니죠. 오늘 아시아장 일제히 다 빠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초록색 이런 거 껴있지만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고 대부분 1%대로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시장 개장했죠. 근데 유럽시장도 골고루 1%씩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골고루 1% 정도씩. 자, 제가 어제 밤까지만 해도 뭐 차별화가 어쩌고저쩌고 디커플링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차별화 이런 게 아니죠. 이제 이 정도면 일관된 흐름입니다. 사실 지금 뉴스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뭐 차별화 이런 식으로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던 전 세계 증시가 오래간만에 1% 하락이라는 동조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는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FOMC 의사록 공개 때문이다. 여기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젯밤에 사실 그렇잖아요.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은 별일 없었는데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번 이슈가 모릅니다. 또 미국은 또 올라갈지도 몰라요. 미국은 또 오늘 밤에도 모르는 척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신흥국을 비롯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들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나,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엔 일단 그래 보여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슈가 이게 일시적으로 지나간 이슈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뭐 저번에 뭐 수에즈 운하에 사고 나서 운하가 막혔다라든가 이런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고, 이거는 뭐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라는 어떤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1% 하락하고 다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지금까지 뭐예요, 조기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나서 그거 극복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잖아요. 이것도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일주일뿐만이 아니고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슈는 아직 1% 빠지긴 했지만, 지금 골고루 1% 빠지고 있지만, 물론 모릅니다. 이러다가 오늘 밤에 반등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다 반영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오랫동안 이 여운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평상시하고 다르게 지금 뭐 테이퍼링 시작이 솔직히 얼마 안 남았다, 뭐 바로 내년 정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긴축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전혀 그런 긴축에 대한 쇼크를 한 번도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반영한 적이 없고,
또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밸류는 그 어느 때보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나 2000년 IT 버블 때와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밸류적인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긴축에 대한 우려는 한 개도 반영되지 않았고 주식은 더럽게 비싸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번에 금리 인상까지 할 수도 없이 그냥 솔직히 긴축 우려 이것만으로도 시장은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안 그래도 오늘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길래 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예전에 했던 이야기 한번 좀 꺼내 놓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고요. 지금까지 평상시는 뭐냐면은 이게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칩시다. 연준이 이쯤에서 미리 경고를 줘요. 우리 기준금리 올릴 거야 라고 경고를 줍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잘 오르고 있다가요, 이 경고를 받고 엄청나게 큰 조정 아니면 뭐 추세를 붕괴시키는 정도의 그 정도 공포를 느낍니다.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식시장 가격이 여기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비리비리 하다가 한 세네 번째 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주식시장이. 이게 지금까지는 이랬다고요.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냥 냅다 그냥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뭐 조정 이런 것도 없이 계속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조정도 없이 뭐 어떤 쇼크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상승, 무작정 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냅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자칫해서 추세가 톡 하고 꺾이면 이게 조정으로 끝날 수 있겠느냐, 조정이 아니고 완전한 붕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이야기 나오면서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면서 긴축 공포 이런 것들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드렸고, 하여튼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증시가 1% 하락으로 이렇게 동조될 정도면은 이거는 FOMC 의사록 때문이다, 의사록 공개 테이퍼링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편안하게 개 털이나 깎고 저 강아지 샤워나 시키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는요, 사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코스피 지수 가만히 보세요. 이 코스피 선물이거든요. 오늘 이만큼 빠졌다라고 해서 티가 나나요? 티가 안 나죠. 아직까지 뭐 어떤 추세를 붕괴시킨 거 아니고요.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붕괴시켜야 되는 라인들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쨌든 이제 다만 이제 오늘의 하락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오늘의 이런 음봉을 보면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단기 하락 추세대, 이 조그만한 하락 추세대도 지금 극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 가파르게 꺾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저 조그만한 하락 추세도 극복 못 해갖고 아래쪽으로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그죠? 하여튼 그렇게 힘이 약하다라는 거. 뭐 아무튼간 오늘 제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거는 어쨌든 뭐 보시다시피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아직 확실하게 뭐가 결정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또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145원이라는 자리가 전고점이거든요. 원달러 환율 좀 크게 봅시다.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145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일단 그 자리를 약간 무리해서 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거 전 1145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일단은 말씀은 드렸거든요. 여기 대략적으로 보시면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낮에 줄을 꺼놨습니다. 환율 낮에 줄을 꺼놨는데 대략적으로 중요한 라인들이 이래요. 뭐 1110원, 그리고 대충 박스권 상단 1145원 이 자리, 1160원 자리, 1180원 자리, 1190원 자리, 대충 이 정도 마디대가 중요한 가격인데 오늘 1145원 자리를 이렇게 강하게 갖다 댔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볼린저밴드 쨌죠. 물론 여기서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하지는 않을 거다. 또 그리고 오늘 힘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최소한 345원 자리는 넘어가더라도 한 3, 4일
뭐 일주일 정도는 이 부근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공방전을 벌이다가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빠졌던 거, 코스피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추세대도 극복 못하고 빠졌던 게 결과적으로 요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긴축 쇼크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됐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가 일주일 동안 비리비리했다, 그리고 오늘 쏟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다 긴축 쇼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얘가 지금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쏘아붙이는 듯한 경향이 보여서, 물론 여기서 곧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제 생각엔 어쨌든 최소한 여기서 좀 비리비리한 움직임 정도는 보여줄 것 같거든요. 이 부근에서 얘가 원달러 환율이 이 어떤 지지선, 아니참 그 저항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며칠 동안 비리비리 할 건데, 이 와중에 주식시장도 아마 반등 시도를 좀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좀 주춤하는 사이, 그 와중에 주식시장이 혹시나 반등을 좀 하는, 그 와중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좀 한다면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눌림시 매수, 눌림시 숏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굳이 추격할 때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그 커뮤니티 글에도 장중에 잠깐 제가 글을 남겨놓긴 했는데요. 오늘 굳이 추격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남겨놓긴 했거든요. 네. 약간 좀 단기낙폭 과대 이런 냄새도 좀 나기도 하고요. 물론 단기낙폭 과대인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긴 한데 솔직히 지금 조금 좀 너무 단기적으로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원달러 환율도 박스권 상단에 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추격하는 것보다는 얘가 분명히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은 살아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살아났을 때 다시 뭐 435나 36 부근으로 올라왔을 때 이런 데서 우리 이제 크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전 아무것도 안 했고 가능하면 숏을 추격하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를 남겨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봉상으로 큰 그림을 보면요, 여기 지난번 긴축 쇼크로 급락했던 게 6월 21일이죠 6월 21일 이후에 코스피는 텀벙한 3거래일 4거래일 V자형 반등했거든요. 갭 만들어 놓으면서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오늘의 흐름은 이 갭을 다 메운 거다 정도로밖에 볼 수도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갭 거의 다 메웠습니다. 갭 지금까지 텀벙 했던 거 갭 하루 만에 거의 다 메꿨어요.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이게 뭐 추세를 뭐 완전히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뭐하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숏을 아직 덜 잡으신 분들, 숏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매수의 기회가 올 것이다. 아직도 많이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추세 전환 이런 거 시작도 안 했으니까 우리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죠. 그 큰 그림 보이시면 아직 자국도 안 났어요. 아직 차트에 자국도 안 났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잡는 것보다도 이런 자리 추격하는 것보다도 조금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코스피는 그래서 이 분봉상으로 보면은 대충 이런 그림입니다. 30분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자그마한 하락 추세대, 그죠? 자그마한 하락 추세대가 있었는데 이거 여기 하루 이틀 넘어가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넘어가지 못했고요, 그죠? 하락 추세대 넘어가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보시면 지금 추세대 하단을 깼습니다. 하단을 깨고 뭔가 좀 색다른 뭔가 좀 다른 그 위에서부터 내려온 추세선이 있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위에 쪽에서 내려온 이 추세선도 각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냐. 근데 이 각도가 이제 이렇게 좀 각도를 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다? 지금은 약간 이 하단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올라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눌림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요렇게 가다가요, 오늘 요렇게 빠졌죠.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디가 저항인지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죠? 예를 들면 뭐 436, 근데 제 생각에 이번에 올라오면 436 부근에도 못 올라올 것 같긴 해요. 435 부근이 어떤 저항이 될 것 같긴 합니다. 435 부근 오면은 그러면 또 그때 또 숏 좀 매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아직까지 일봉상은 흠집도 안 났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분봉으로나 봐야 하락 추세대가 하나 보이는 거고, 분봉으로나 봐야
이게 그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고 고점과 고점이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저점과 저점이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이 정도인 거예요. 분봉으로나 봐야. 아직 일봉상에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큰 뭐 자국도 안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든 시간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모릅니다. 뭐 내일도 빠질지. 하여튼 근데 뭐 내일 빠진다라고 해도 그다지 뭐 제 생각에는 특별히 어쨌든 다시 고점 확인하러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 충분히 거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집할 기회는 충분히 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니면 여기서 진짜 급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고 있는 라인은 여기입니다. 427.8이라는 라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427 아니면 425 이 정도 두 가지 라인 말씀드리고 있는데 27.8이 좀 더 신뢰도가 있을 것 같아요. 27.8자리는 붕괴되면은 이건 강력하게 이건 바로 따라가 줘야 될 라인인 겁니다.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8 붕괴시키면 그럼 강하게 좀 따라 들어가시든가.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일단은 코스피는 여기 있는 작은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정한 것 뿐이에요. 그죠? 아직까지 작은 박스권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정한 것 뿐이고, 위쪽에서 어쨌든 여전히 누군가가 이제 숏을 매집한 흔적들이 조금씩 좀 보이는 거고, 우린 이런 흔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음봉을 바탕으로 해서 지수가 반등을 하면 이제 매도 전략 써보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재료는 뭐다? 재료는 긴축 우려. 테이퍼링 논의 시작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제 생각엔 뭐 이런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코스닥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얘도 뭐 눌림시 매도죠. 뭐 이제 제 생각에 눌림시 매도 적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반등의 한계는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그 라인 정도까지 1480 라인까지는 반등으로 인정. 그거 위쪽으로 올라오면 또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 올라와서는 안 될 겁니다. 하여튼 1480 현물지수 기준으로 1480이 어떤 그 반등의 한계치 정도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3거래일 4거래일밖에 아직 그 누적을 안 시킨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코스피는 보시면 지금 제법 누적이 좀 오래 누적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지난 5거래일 동안 여기 누적했었고, 이 5거래일 동안 누적한 거 여기서 다 날려먹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이 위쪽에 있는 부분 다 저항이 된 겁니다. 저항을 코스닥은 4거래일밖에 안 쌓았는데 코스피는 거의 뭐 2주 정도 쌓은 거예요. 2주 정도. 한 10거래일 넘었죠. 그 사이에 여기 박스권으로 저항을 쌓았으니까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됐습니다. 반등심에도 코스닥도 반등심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한 틱, 두 틱 뛰기, 단타 일주일 보려고 숏을 들어가시지는 않으실 거고 다들 큰 꿈을 갖고 들어가실 텐데, 아무튼 그렇게 크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에는 딱히 뭐 급하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그래요. 풋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딱 중요한 저항까지 딱 올라왔습니다. 물론 옵션마다 모양이 다르겠죠. 행사가마다. 근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딘가 지켰었죠. 근데 지킨 게 무너지니까 박살났었던 거고요. 여기 다시 올라왔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지난 5거래일 동안 모았던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 되긴 될 겁니다. 아무튼 풋옵션들도 좀 그런 자리에 와 있고, 또 콜옵션들도 보시면 약간 좀 하락연자 목표치가 좀 충족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하여튼 죽었네요. 그죠? 콜옵션은 좀 죽어 있습니다. 살아나긴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위험해 보인다. 뭐가 좀 위험해 보인다. 우리는 아무튼 코스피 보실 분들은 이제 천천히 매집해 나가도 괜찮은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움직임들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지금 풋옵션 잘 안 살려주겠다라는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풋옵션이 탄력적으로 막 추세적으로 21선 타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가는 시장은 지금 아니니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서야 분봉에서 이 정도, 분봉에서로나 봐야 이런 하락 추세대가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이 분봉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 지금은 기울기 좀 가팔라졌으니까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이 사이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다리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숏을 조금씩 매집해 나가는 플레이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장 이야기 이 정도까지 했고요. 글쎄요, 미국장은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장 워낙 강해가지고
나스닥 시장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 오래간만에 그래도 무슨 일 생길 것 같으니까 한번 뭐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죠?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 해서 요 자리네요. 14,700자리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최근에 움직인 게 보이시죠? 요 자리 아니면은 그 다음번에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자리 14,550 정도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 되긴 될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위에 있는 이거 한마디 정도 붕괴시켰다고 막 당장 숏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한 최소 14,550 정도까지는 붕괴시킨 다음에 뭐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좀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이 자리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2일날 나왔던 장대 양봉의 시가 4,310입니다. 4,310이라는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이 위에 있는 한 일주일간의 이것들이 다 저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붕괴시키면 그나마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거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숏이고 뭐고 일단 아직까지는 좀 이야기하기 이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오늘 지금 그 미국 시장을 보시면 엄청 강하죠. 엄청 강한데 만약에 이대로 지금 미국 시장이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러면 미국 시장은 완전 폭락에서 출발이거든요. 개파락 1%에서 출발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국은 갭상승 출발했죠. 근데 미국, 예를 들어 이렇게 강했던 미국이 1% 개파락 출발하면은 오히려 양봉으로 올라올 것 같다라는 우려가 제 생각에 뭐 아무튼 뭐 살짝 듭니다. 근데 아무튼 뭐 미국이 올라가는 거하고 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가 지금 디커플링 돼 있어 갖고 솔직히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고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사실 미국장에 저도 그렇게 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아무튼 이 숏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미국이 급등하는 건 솔직히 좀 마음 불편한 일이긴 하겠죠. 신경 쓰이긴 신경 쓰이는데, 아무튼 그 디커플링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달러 강세 때문에 디커플링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이런 움직임을 좀 살짝 좀 무시하고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쪽 숏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배짱 튕기면서 좀 가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 숏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돌다리를 좀 두들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하여튼 그죠? 코스피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아무튼 그 241선 이런 거 다이버전스 나타나 있는 상태고, 지표 같은 거 다이버전스 나타나 있는 상태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 올라가야 될 때 못 올라가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주봉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번 주에 올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꽝이에요. 지금 보시면 몇 주 동안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저항을 누적한 꼴이 됩니다. 빨리 못 올라가면요. 이번 주에 못 올라가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일단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들 너무 급하게 먹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